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순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숨어든 빨대는 누구인가? 입니다. 참.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프네요. 네, 많이 슬픕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이 자괴감도 들고요. 진짜 내가 이런 방송을, 이런 주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슬픔도 좀 느껴집니다. 지금 수박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검찰 뺨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하나요?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제가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검찰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검찰이 왜 이런 자료를 뿌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얘네들이 뭐 범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혹은 다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코인 업자들 혹은 코인 거래소로부터 김남국과 관련된 뒷조사를 했다. 근데 이 뒷조사한 거는 증거로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 가지고 사후에 또 확보를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안 내주고 있었다. 뭐 2번인가 3번인가 기각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에 퍼뜨린 거다. 자, 그런데 검찰이 퍼뜨린 거를 수박들이 덥석 물은 거죠. 그래서 김남국을 대대적으로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사실 검찰도 좀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왜냐? 뚜렷한 위법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초반에 뭐 조중동이 떠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뭐가 위법인데 뭐가 불법이라는 거니? 라고만 나갔었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탈당하라는 등, 김남국 사실을 밝혀라는 등, 김남국 아직도 반성을 안 한다는 등, 이재명이 문제라는 등 이딴 소리를 하니까 사실 검찰은 앉아서 코푼 셈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검찰은 뒤늦게 안 해도 되는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아니 업비트고 이런 데고 사실 검찰한테 자료를 안 주려고 압수수색 영장이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안 나왔다고. 근데 이번에 싹 다 나왔잖아. 카카오까지. 그거 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수박들이 이 김남국을 두들겨 패는 바람에 지들이 앞서서 두들겨 패는 바람에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검찰이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짓을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자료인데, 비공개 자료인데 그게 진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언론에 유포돼 가지고 단독이란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나가. 왜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 혹은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만 됐지 뭐 결정이 나지 않은 문제, 혹은 최고위원회에 제시만 됐을 뿐 실제로 그것이 채택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광훈이가 이재명 욕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 여론조사 내용도요, 공표가 안 될 내용인데 그거 어떻게 싹 빠져나가가지고 단독 이래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그간 볼 수 없었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듯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혹은 민주당 지도부 혹은 민주당 의총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막 나가요. 아니, 장용진이 어디 가가지고 좀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더니, 심지어 저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몇몇 의원들 되게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지들은 뭐 하고 있는데? 지들은 왜 이렇게 떠드는데? 심지어 왜 이수진 의원이 저랑 유튜브 이렇게 해서 인터뷰 했었잖아요. 인터뷰 했었는데 이수진 의원 저랑 인터뷰했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많이 다른 의원들 때문 다른 의원들한테 이 원망을 들었대는데, 그래놓고서 지들은 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 숨어든 빨대는 누구인가? 언 놈이야? 자, 최근에 소위 말하는 한국일보에 보도된 단독입니다. 한 열흘 사이에 3건이 나갔는데 이 3건의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은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내용상 보면은 이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 혹은 그냥 제시만 되었지 실제로 채택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게 고스란히 나간 겁니다. 부동산 자성론, 이거부터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주장, 뭐가 잘못됐는데? 자, 그러면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개소리거든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사실은 틀린 소리입니다. 그 뭐다? 그건 신도시 개발하라는 얘기잖아. 신도시 개발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그거는 건설업자들이 유리하죠. 건설업자들이 유리하면은 건설업자들은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새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공급을 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신규 공급 자체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돼요. 공급을 하되 뭘로 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못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이 아니잖아. 막 올라가잖아. 상한제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이 강남이나 이런 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평당 1억씩 2억씩 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왜 나오는데, 25평짜리 아파트가 12억씩 가대?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평당 3억 4억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부동산 정책 자성론이 나왔대. 누가 이런 거를 냈대?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누가 했을까? 내가 볼 때 이거 김진표 작품이야, 이거. 100% 김진표야, 이거.
김진표, 정세균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소리를 했거든. 부동산 전세 작성 자송 논란. 근데 어쨌건 좋아. 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공개가 됐나요? 그리고 이게 채택이 됐나요? 채택되기 전에는 이런 문건이 돌았다는 얘기, 내부 보고서 이런 얘기는 함부로 공개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 함부로 공개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떡하니 한국일보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자, 더 웃기는 그 부분 이분이죠. 김남국에 손났다는 당내 비판에 사실 아니다. 불쾌감 표출. 이것도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나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유출을 해준 거죠. 이재명이 기분 나빠했어 라는 얘기를 대놓고 유출해 준 거지.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쾌함 표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대놓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예? 김남국을 두들겨 패다가 이제 이재명으로 건너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웃기는 거 보세요.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 지급받았다. 민주당 진상조사위 최고위에 보고. 이거 이게 어떻게 나갔죠? 일단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 지급받았다라는 거, 이게 불법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은품을 받았다 이 말인데, 예? 사은품 받았다 이 말인데 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외부에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됐는데 마치 김남국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서 보도한 거예요. 자, 저 이 보도 쓴 게 이성택 기자. 저 이 친구 고발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악의적인 부분이죠. 자, 어쨌거나 진상조사단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인데 이게 왜 샜을까? 어디서 샜을까? 자, 셀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새 나가고 있네요. 자, 누가 유출을 한 걸까요? 왜 유출을 한 걸까요? 유출해서 뭔 이익을 보겠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또 김남국 코인 위기에 올리자 김남국 코인에 위기 몰린 민주당 장외카드 꺼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왜 나가죠? 이게 한국경제 거기 나갔어. 자, 또 있네. 탈당 출당 기준 만든다. 쇄신 의총 설문지에 포함. 설문지에 포함이 됐다는 것도 이것도 유출이 됐네. 설문지까지 유출이 됐네. 자, 그 다음 이것도 보세요. 코인 수익 낮아 원금 9억 8천만 원 예금으로 돌렸다. 이게 뭐 돌렸는데 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자, 그런데 이 디테일한 얘기를 왜 유출을 하죠? 이렇게 자꾸 조각조각 유출이 되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원금을 예금으로 돌린 게 뭐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입니까? 자, 코인 논란 김남국 어제 당협 사무실에서 자진 탈당하겠다. 이거는 또 누가 유출한 거야? 정말 대놓고 일거수일투족을 중계방송하는 놈이 있는 거죠. 김남국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킹을 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외부에 유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들 상당한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집었는데 이 외에도 보면은 최고위원회에서 혹은 쇄신의총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중계방송처럼 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누가 이러는 거죠? 자,
쇄신 의총에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의총 내용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던 박용진, 이원욱, 신동근 뭐 이런 자들일 겁니다. 얘네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꼬장 깽판을 부렸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최고위원회는 누가 한 걸까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두 명이 의심됩니다. 한 사람은 박광원이고 한 사람은 송갑석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송갑석을 많이 의심을 하십니다. 저는 박광원이 더 의심됩니다. 아니 모르지 뭐 둘 다인지도 모르지 뭐. 자, 한번 묻고 싶네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소영 의원이 남국이 까는 게 아주 신났더라. 아주 신나게 까대. 아유 진짜 씨. 참. 이소영 의원 너 뭐 환경 전문 변호사가 아닌데 환경 전문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문제된 거 솔직히 그거 경력을 사칭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때 만약에 했었다면 그거 경력 위조기 때문에 뭐가 된다?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니나 잘하지.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마구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의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3선에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개혁의 지금 핵심 포인트로 3선 이상을 한 사람은 다른 지역구로 가는 거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거기에 줄줄줄줄 걸린 애들 많아요. 이원욱도 거기에 걸려 있고요. 박광원도 걸려 있습니다. 설훈 당연히 걸렸지. 이상민 뭐 말할 것도 있나? 김종민 마찬가지죠. 이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8월에 6월 7, 6, 7, 8에 이재명을 잡아뜨려야지 자기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공천을 못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6월까지 10개월 동안 어느 단 하루도 일하게 내버려 둔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하루도 퇴진하라는 얘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이재명 탓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래 좋아. 그런데 멀쩡한 사람 저는요 지금까지 53년을 살면서 가장 착하구나 쟤는 진심 착하구나 라고 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김남국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마치 개차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니들은 다리 뻗고 잠이 오디? 진짜 뻔뻔스럽다. 저는 놀라운 게 김한규 의원이에요. 또 말을 말아야겠다. 진짜. 그리고 저는 정말 불쾌한 사람이 조응천 의원입니다. 제가 조응천 의원 욕하니까 김남국 의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 욕하지 마세요. 그분 또 정말 그 진심이 있는 분이라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쉴드 쳐준 사람이 대신 변명이 내준 사람이 김남국이에요. 저한테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저나 몇몇 사람들이 뭐 사실 조응천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말하고 다닌 사람이 김남국이에요. 그런데 조홍천 의원 니 그럴래? 야 진짜 이러니까 검사 새끼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온 거 아니야.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쯤 되면 다시 몇 달 전에 나왔던 이른바 국무총리 3명으로 비대위를 만든다.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비대위를 만든다는 그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네요. 예. 거기에 김종인까지 딱 섞어 놓으면 딱 맞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참 내심 걱정됩니다. 참 많이 걱정돼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자기 동지를 죽이기 위해서 내부의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출을 할 때 그나마 사실 그대로 유출하면 다행인데 왜곡해서 윤색해서 유출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인간이 아니지요. 참 화딱지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젤라토르님 김한규 정말 실망이 크다라고 하셨고요. 한심한 경님 이 대표 쫓아내려고 발광들을 하는구나. 세레나님 김남국 너무 착해서 문제죠. 인숙님 안인숙님 착해도 안 돼. 돈 벌어도 안 돼. 그러게 말입니다. 자, 저는요 이번 주말 이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열리죠. 이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때 민주당이 대거 장외로 나온다면 저는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밀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 온 국민이 후쿠시마산 방사능을 처먹게 생겼어. 근데 지금 여기 당하고 있어서 됩니까? 만약에 장외 투쟁하면 안 된다는 놈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같이 주둥이를 찢으러 갑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